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4주차 1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연산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연산자가 뭐고, 그리고 연산자에 필요한 개념들을 한번 우선적으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이란 데이터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산출해내는 것을 우리는 연산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1 더하기 1 더하기 1 연산입니다. 여기서 더하기, 이 더하기가 연산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연산자는 컴퓨터 또는 컴퓨터와 같은 장치가 연산을 할 수 있도록 정해진 기호 또는 문자 그리고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연산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 연산자와 또 같이 움직이는 피연산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피연산자는 연산자의 연산 대상이 됩니다. 즉 연산을 당하는 개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자, 밑에 우리 슬라이드에 보면은 5 더하기 10이라는 간단한 수식이 적혀 있죠. 자, 이거 하나, 여기 이 간단한 식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게 뭐냐면, 더하기는 여기 더하기 심볼, 이 녀석을 우리는 연산자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더하기를 당할 5와 10은 피연산자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피연산자가 총 2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이항연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연산자가 만약에 연산자와 함께 연산을 당하는 개체, 즉 피연산자가 하나라면 단항연산이라고 부르고, 또는 피연산자가 3개가 있으면 삼항연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이 C 언어에서는 대다수가 단항연산 또는 이항연산이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C 언어에서 사용하는 연산자는 어떤 종류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이 표처럼 C 언어에서 사용하는 연산자는 아주 많은 종류가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각 연산자들은 자, 누가 먼저 해야 될지, 그리고 누가 나중에 연산을 할지, 즉 우선순위가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연산자는 다른 연산자보다 먼저, 즉 컴퓨터가, 즉 CPU가 실행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우선순위가 낮은 연산자는 나중에 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표에 보면 이제 제가 구분을 좀 해뒀는데요. 실제로 괄호와 그리고 구조체라고 불리는 우리가 나중에 배울 또 이제 학습 주제가 될 것인데, 이것과 관련된 연산자들은 우리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자, 여러분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때 우리 산수 시간, 수학 시간에 괄호가 있는 걸 먼저 해야 된다는 거 배우셨죠? 자, C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괄호에 있는 녀석을 먼저 해라. 그래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 중 하나가 이 괄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높은 연산자 중에는 괄호, 그리고 꺽쇠괄호 보이시죠? 이 대괄호라고도 부르는데, 이 대괄호, 이 녀석은 우리가 배열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화살표 모양과 이 점, 이 녀석은 나중에 우리가 배울 구조체와 관련된 연산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그 밑에 보면은 단한 연산자라고 나오는데, 뭐 물결 표시,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우리가 이 녀석을 우리는 증감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괄호 안에 특정 자료형을 적어주고, 여기서 자료형은 값의 종류를 말합니다. 이 자료형을 적어주고 이런 모양으로 이런 값 형태로 바뀌어라
캐스트라고도 부릅니다. 캐스트 연산자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괄호 안에 자료형을 적어주고 그 뒤에 실제로 바뀌어야 될 값이 오고 이 녀석을 우리는 실제로 정수값이 존재한다면 괄호 앞에 우리가 실수를 나타내는 플롯을 적었다면 괄호 안에 이 정수값이 실수값처럼 처리가 되어서 우리가 연산을 당하는 그리고 실제로 그 값이 사용이 되게끔 하는 연산자였습니다. 또는 이 느낌표 그리고 별표 그리고 우리가 엔드마커라고 부르는 이거 보이시죠? 이 녀석 그리고 사이즈 오브란 녀석 이런 녀석들이 모두 다낭연산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술연산자는 사칙연산과 관련된 겁니다. 곱하고 나누고 그리고 더하고 빼고 그런데 여기 보면 가운데 보시면은 퍼센테이지 심볼 보이시죠? 이 퍼센테이지 심볼은 우리가 나누기 연산자로, 나머지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는 C 언어에서는 나누기와 나머지를 구분합니다. 자, 3 나누기 2 하면은 우리는 아마 1.5라는 값을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나누기 연산을 한 거죠. 3 나머지 연산 2라고 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값은 1이 될 것입니다. 즉 3을 정수 3을 정수 2로 나누어서 나오는 목 외에 나머지가 얼마인가를 우리는 도출해내고 싶다면 나머지 연산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실제로 나머지 연산자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연산자로는 비트 이동 연산자와 그리고 비트 논리 연산자가 있는데 실제로 비트와 관련된 연산자는 우리가 컴퓨터 공학 쪽에서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다룰 때는 그렇게 사용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실제로 기계공학이나 전자공학, 하드웨어를 다룰 때는 비트 연산자, 비트와 관련된 연산자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수업에서는 비트와 관련된 연산자는 배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 연산자는 두 값을 비교를 하기 위한 연산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크다, 그리고 누가 작다, 누가 크거나 같다, 누가 작거나 같다, 또는 이 두 개 값이 같냐, 또는 이 두 개 값이 다르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연산자가 비교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 주실 게 우리가 C 언어에서는 비교 연산의 결과는 결국 예 아니면 아니요라는 값이 올 겁니다. 자, 3하고 2가 있을 때 3이 크냐, 2가 크냐라고 물어봤을 때 3이 커요. 3이 큰 상황에는 예, 3이 큽니다 라고 할 겁니다. 맞죠? 자, 이런 경우에 C 언어에서는 예라는 표현을 우리는 숫자 1로 표현합니다. 자, 기억해 주십시오. C 언어에서 숫자 1, 정수 1은 예 또는 참 또는 긍정을 표현하는 값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니요 또는 거짓 또는 부정에 해당되는 표현은 우리는 숫자 0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즉 우리는 이렇게 비교 연산의 결과는 1 또는 0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두 개의 값이 있고 두 개가 같냐라고 어떻게 보면 의문형으로 물어봤죠. 이 의문형의 대답이 1 또는 0이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리고 논리 연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와 또는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엔드마크 두 개가 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엔드에 해당되는 논리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엔드 연산자라고 부르고, 그리고 짝대기 두 개 보이시죠? 이 짝대기 두 개가 OR을 표현하는 또는을 표현하는 논리 연산자가 될 것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실제로 실습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조건 연산자가 나오는데 조건 연산자는 사망 연산자입니다. 실제로 이 물음표하고 콜론으로 표현되는데 이 물음표 안에 특정 조건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조건에 참이면 무엇을 해라 아니면 거짓이면 무엇을 해라 라는 식으로 사용되는 사망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 연산자가 나오는데 부가 연산자는 실제로 값을 대입시키든지
대입 연산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산자 중 하나입니다. 이꼴 하나로 표현됩니다. 이런 이꼴 하나로 표현되는 대입 연산자 또는 무엇인가 값을 더해서 대입을 시켜라, 무엇인가 값을 빼고 나서 대입을 시켜라 등등의 표현으로 나타내는 연산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열 연산자라고 있는데, 이 나열 연산자는 값들을 여러 개 표현할 때 앞에 값과 뒤에 값을 구분시켜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연산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이제 여러 종류의 그 연산자를 한번 이렇게 슬라이드를 통해서 한번 학습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슬라이드를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해 보는 게 더 도움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간단하게 우리가 연산자를 사용해서 특정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석을 간단하게 달아볼게요. 연산자 연습이라고 주석을 달아보고, 그리고 자, 우리가 연산 결과를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면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뭔가 포함을 시켜야겠죠. 뭘 포함해야 되죠? 샵 include 하고 당연히 stdio.h 표준 입출력과 관련된 헤더 파일을 포함시키겠습니다. 자, C 언어는 어떤 함수가 필수라고 했죠? 메인 함수가 필수였죠? 네. 자, 메인 함수. 이 메인 함수에서 저는 변수 두 개를 선언해 보겠습니다. 먼저 int x와 int y를 선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x라는 변수에는 저는 10이라는 값을 한번 초기화시키고 y라는 값에는 20이라는 값을 초기화시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산술 연산자 한번 써볼까요? 당연히 자, 변수 하나만 더 선언할게요. 자, result라는 이 변수에는 자, 여기 우리 이꼴이라는 연산자를 썼죠. 이 이꼴 연산자, 부가 연산자 중 하나죠. 이 이꼴이라는 녀석은, 이 연산자는 오른편에 있는 값을 왼편에 집어넣어라, 대입시켜라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연산자입니다. 즉, 이 result라는 이 공간, 자, 이거 변수죠. 변수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메모리 공간이라는 거. 자, 이 메모리 공간, result라고 불리는 이 메모리 공간으로 오른편에서 연산되어서 나오는 결과를 대입시켜라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제가 만약에 x 더하기 y라고 표현해 볼게요. 이런 말은 x 공간에 있는 값과 y 공간에 있는 값, x와 y가 어떻게 보면 p 연산자가 되겠죠. 이 두 개의 값을, 연산자는 무엇인가요? 이 더하기, 이 더해서 이 결과를 result로 집어넣어라가 되겠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값을 확인하고 싶다면 여기다 간단하게 printf 해주시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표준 입출력하면서 형식 지정 기억나시죠? %d는 십진수 값, 정수값을 표현할 때 보통 십진수로 표현하죠. 이 십진수 값을 출력하라. 그리고 이 %d에 해당되는 값은 실제로 어디에 들어있나요? 우리가 실제로 화면상으로 확인하고 싶은 결과는 result에 들어있죠. 이 result라고 표현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 결과는, 즉 result는 x와 y 두 값을 더한 결과가 result로 들어가라, 대입이 되어라 라는 목적으로 제가 실행문을 만들어 봤던 거고, 만약에 이 더하기 대신에 뭐 곱하기를 한다 라고 하면은 분명 x와 y가 곱해진 결과값이 출력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나머지 연산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나머지 연산, 이 퍼센트, 이 기호죠. 자, 여기서 저는 먼저 x 값을 한 5로 바꿔보고, 그리고 y 값을 2로 바꿔볼게요. 자, 5 나머지 연산 2가 되었네요. 어떤 값을 기대하시나요? 자, 이건 나누기가 아닙니다. 나누기인 경우에는 아마 한 2.5라는 값이 나오겠죠. 하지만 나누기 연산을 하게 되면은 이 결과값은 한번 실행시켜 보면은
1이라는 값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 나누기 연산자는 두 p 연산자를 나눈 후, 정수로 나눈 후 그 결과, 목이 아니고 나머지를 산출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교 연산자를 한번 해볼까요? 자, 비교 연산은 예를 들면은 자, 지금 비교 연산자를 한번 써봤습니다. y가 x보다 크냐라는 목적으로 사용한 연산자, 이거 이항 연산이죠. 자, 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선은 이 리졸트는 지워주고, 당연히 지금 x는 5가 들어있고 y에는 2가 들어있으니까 5가 더 크네요. 그러면은 이 비교 연산에서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거짓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는 리졸트에 0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실행시켜 보니까 0이 맞네요. 반대로 x가 크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는 1이 될 겁니다. 아마 실행시켜 보시면은 당연히 그 결과가 1로서 출력이 될 것입니다. 자, 다들 확인하셨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수업 그리고 중학교 때 뭐 산수, 수학 시간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할 때 부등호 심볼에다가 밑부분에 우리가 짝대기 하나 그었죠. 근데 C 언어에서는 그런 심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거나 작다, 작거나 같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자, 부등호를 쓰시고 그리고는 이 꼴을 같이 붙여 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x가 y보다 크거나 같냐라는 질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결과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1 또는 0이 돌아오는 거고. 자, 그리고 또 다른 연산자 한번 사용해 볼까요? 우리가 배웠던 연산자 중에 증감 연산자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 보면은 x 플러스 플러스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지금 x라는 p 연산자에다가 플러스 플러스라는 증가 연산자를 제가 붙여봤습니다. 플러스 플러스는 증가 연산자입니다. 자, 이 결과는 여러분 어떻게 기대하시나요? 지금 현재 x에 들어있는 값은 얼마죠? 5죠. 거기에다가 증가를 시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x 플러스 플러스는 결국은 x 이꼴 x 플러스 1이랑 같은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x에 현재 5가 들어있고 1을 더해주면서 그 값은 6으로 바뀌겠네요. 그래서 리졸트에는 우리는 6이란 값이 들어갈 거라고 기대를 할 겁니다. 맞나요? 실제로 6이 들어가서 제대로 출력이 되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값이 얼마인가요? 5네요. 우리는 6을 기대했는데 왜 5가 나왔을까요? 자, 실제로 증감 연산자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연산자가 어디에 붙냐에 따라서 잠시만요. 플러스가 지금 x 플러스 플러스와 플러스 플러스 x라는 것을 제가 두 개를 구분해서 표현을 해봤는데 x 플러스 플러스는 그 실행문에 있는 내용을 다 처리를 하고 나서 1을 증가시켜라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연산자입니다. 반면에 플러스 플러스 x는 자, x라는 값에 1을 증가를 시킨 후에 나머지 실행을 해라라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즉, 증감 연산자가 앞에 붙냐, p 연산자 앞에 붙냐, p 연산자 뒤에 붙냐에 따라서 더해지는 순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시점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구분하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x란 녀석 앞부분에 플러스 플러스를 붙이게 되면은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우리가 기대했던 6이란 값이 들어와 있네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증감 연산자, 플러스 플러스 이 녀석이 하는 역할은 x는 x 더하기 1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죠? 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감소 연산자를 사용하려면 마이너스 기호를 2개 연속적으로 붙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2개의 값을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은 이거죠. 이 2개의 값이 같냐 또는 이 2개의 값이 다르냐 라고 물어볼 수 있겠다, 맞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에다가 x = y라고 표현해 볼게요. 지금 x에는 5가 들어있고 y라는 변수에는 2라는 정수값이 들어있습니다. 이 2개의 정수값이 동일하나요? 아니죠. 다르죠. 그러면 이 x = y 요 놈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라는 의미로 0이란 값이 돌아올 것 같다, 맞죠? 그리고 그 0이란 값은 리졸트의 대입이 되겠네요. 그리고 그 리졸트가 이 printf문에서 출력이 될 것 같네요.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다행히 0이란 값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물어볼 때 같냐라는 표현 대신에 다르냐라고도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 역시 비교 연산자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식인데 느낌표 이꼴. 자, 이걸 하나의 연산자로서 사용하면은 x와 y란 이 비연산자의 값이 다르면은 참이 되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x와 y는 서로 다른 값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이항연산의 결과는 1이 될 겁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다행히 1이 출력이 되네요. 자, 지금 제가 실습으로 하고 있는 이 연산자들은 정말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 나갈 때 자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캐스트 연산자 한번 사용해 볼까요? 지금 만약에 지금 이 result란 변수가 플롯 타입으로 제가 선언해 보겠습니다. 실수값을 위해서. 자, 지금 우리가 방금 result를 플롯 타입으로 우리가 실수형으로 형 변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x를 y로 나눈 결과를 result라는 변수의 실수형, 실수 타입의 변수에 저장되도록 한번 코드를 작성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되면은 우리가 기대되는 값은 얼마죠? 그냥 언뜻 생각하면 아마 2.5라는 값이 나올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맞죠? 자, 이 녀석을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시켜 보니까 2.5가 안 나오고 2.000000 이런 값이 나오고 있네요. 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실제로 x는 정수입니다. y도 정수입니다. 정수 산술 연산 정수의 결과는 정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2.5라는 값을 기대하려면은 적어도 x나 y 둘 중에 하나를 정수가 아닌 실수 형태 값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x라는 녀석 앞에 우리가 캐스트 연산자를 사용해서 나는 x를 플롯 타입으로 바꾸길 원해. 실제로 x에 저장된 값을 바꾸는 게 아니라 x에서 읽어온 값을 5라는 값을 5.0처럼 실수 형태로 값을 바꾸는 역할을 이 캐스트 연산자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결과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2.5라는 값이 나오게 되네요.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다, C 언어를 짜다 보면요, 정말로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정수로 다루다가 어느 순간 실수값을 도출해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캐스트 연산을 잊어버리고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값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네요. 자, 여러분들 이런 현상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캐스트 연산자에 대한 존재 그리고 어떻게 사용한다를 꼭 기억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4주차 1강에서는 간단하게 연산자와 연산자의 의미 그리고 연산자의 종류들 그리고 실제로 연산자는 어떤 식으로 사용된다를 한번 학습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대부시 이제 개발 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연산자를 실제로 연습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4-2강에서 4주차 2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